고맙습니다. 인사가 늦었어요. 진작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갑자기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선이시고 제가 5선이고 종합 10선입니다. 네. 10선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잘 해야죠. 예, 네, 뭘 잘해야 됩니까? 정치 잘해야죠. 네. 개혁 입법 2월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하면 잘하면 됩니다. 네. 우리 장 의원님은 우리 비서실장 대변인.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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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네. 말씀이 많이 넣으시고 잘하시던데요. 네, 우선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님의 예방을 환영합니다. 늦게나마 지난해 탄핵 가결에 힘을 모아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정당 의원들께서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창당에 이르게 된 것은 대단히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진영을 대표하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정당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정당을 중심으로 정당 정치가 잘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바른정당이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의 민심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으시길 기대합니다. 특히 정병국 대표께서는 다선 의원으로서 그간의 의정 활동에서 보여주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로서는 기대가 큽니다. 국회 운영상 양당 체제보다 3당 체제가 더 어렵고 또 3당 체제보다 4당 체제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각 당의 지도부가 더 자주 소통하고 배려해 가면서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에 매진하여 좋은 성과를 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께 2월 1일이죠. 18세 선거권 보장을 당론으로 확정해 주신 것을 또 환영합니다. 18세 선거권 보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늦게 도입하게 되는 것인데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올해 대선부터 적용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는 물론이고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결정할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2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로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과제를 푸는 그런 의미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위한 사회 대개혁 법안 처리에 바른정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 자리에서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창당을 한 지 열흘이 넘어서야 이렇게 찾아뵐 수 있게 돼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결국은 여야뿐만이 아니라 당대당 지금 요즘 시대에는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 정치인끼리 만나기만 해도 유수가 되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정치의 벽이 두텁다 하는 얘기고 이 벽을 깨야지만 정치가 복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우리 주미애 대표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추 대표님은 이미 저희와 유사한 길을 한번 걸으셨던 대선배님이십니다. 탄핵 국면에서 분당을 경험하셨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바른정당 저희 이름이 됐습니다마는 올바른 정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뇌에 찬 여러 가지 어려운 길도 겪으셨던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탄핵 국면 속에서 분당을 하고 또 새로운 정당을 바른 정당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많은 조언을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길을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어긴 측면이 없잖아 있다.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충분히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치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희들은 분당을 결심을 했고 그것은 우리가 대통령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기까지 한 것에 대한 책임의 일단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이게 저 자신만 하더라도 30여 년을 함께 해왔던 정당을 버리게 됐던 겁니다. 새누리당을 버리고 나온 만큼 이제 저희들이 만든 새로운 정당을 통해서 어떤 정치를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다당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이제 일당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두를 달리는 후보를 가지고 계시는 정당입니다. 그만큼 정치 복원을 하고 또 이러한 국가적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데 그 누구보다도 아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만큼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누가 차기에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 구조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지금과 같은 시기의 정치 행태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또다시 정치권이 이 발목 잡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당이시고 선두를 달리시는 후보를 갖고 있는 정당인 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좀 우리가 고민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바른정당은 적극적으로 어떤 당리당략적인 차원을 떠나서 접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지금 당면한 우리 국가적 과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진해운이 그 시점을 놓치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결국은 완전 해체되는 국면을 맞이했고 그것이 우리나라 해운업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국으로서 무역국으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5대 기관산업이라고 하는 구조조정을 직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하기 어렵다. 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또 집권하고 나면 결국 또 발목 잡는 이런 행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이 5대 기관사, 예를 들어서 5대 기관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여야정,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런 것은 풀고 가자. 함께. 이런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국가적인 숙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풀어내고 그 다음에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원활하게 국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말씀이 우선 시원시원하시죠. 네. 정병국 의원님, 정병국 대표님과는 우리가 한일 교류 차원에서 같이 일본도 가서 좋은 건강한 토론도 하고 평소에도 자주 긴밀한 유대를 가졌던 사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여야적 협의체를 우리가 가동해보자라고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는데 또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대선은 대선이고 또 국회 나름의 역할은 또 필요한 절실한 절박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차후에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차츰 논의해 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